안녕하세요. 김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보기 전에 국내 지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는 미국의 12월 기준금리가 발표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페드워치 사이트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번 주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가 더 중요하겠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미국의 물가 지수 상승률이 둔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상기가 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12월에는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24년으로 넘어가서 1월에도 이렇게 동결, 그리고 3월에도 동결이 우세하긴 한데 0.25% 인하에 대한 전망도 크게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5월에는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 전망이냐,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지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버텨주는 흐름이죠.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아래에서 조정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오히려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보다는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이번 주 들어와서도 음봉이 나오면서 힘겹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힘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최근 10월 말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로 이어져 왔는데, 일단 이 시점에 이 상승 추세선을 옆으로 하락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조금씩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현재 시점은 이렇게 상승 파동이 크게 이어진 후에 추세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쌍봉 또는 더블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고 본격적인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점이니까 이 부분은 매매 판단을 내리시는데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로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의 마케팅을 대행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대차 계열인 만큼 현대 광고를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렇게 도미노 피자, 하이트 진로, 동화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광고 또한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노션은 실적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는 성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크게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20년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역대 높은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1년 6월에 파동의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쭉 하락을 이어오며 실적은 상승을 해 나가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이렇게 8배대까지 내려오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노션은 과거에 높게는 19배, 낮게는 작년에 11배까지 평균적으로 15배 정도의 펄을 받아왔던 기업인데, 현재 8배 수준의 펄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과도하게 소외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제가 이노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높은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노션은 꾸준하게 배당 성향을 올려가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번 돈에서 얼마나 많이 배당을 주냐를 나타내주는 비율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EPS, 주당 순이익이 한 해 동안 주식 한 주당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벌었냐를 나타내 주는 지표죠. 그리고 이 아래에 DPS, 주당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DPS는 주식 한 주당 얼마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냐를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EPS와 DPS를 비교를 하면 이 기업이 얼마나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노션은 작년에 한 주당 1,765원을 벌어서 배당금으로 한 주당 1,075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번 돈의 60.9%를 배당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보시면 1,647원을 벌어서 900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이때도 배당 성향이 54%나 되었는데, 작년에는 배당 성향이 60%를 넘었으니 이 이노션이라는 기업은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에는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작년과 같은 배당 성향을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올해에도 60.9%의 배당 성향을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예상 EPS, 즉 올해 한 주당 2,534원을 벌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배당금은 1,543원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22,25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현재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노션은 2015년에 상장을 한 이후부터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초장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긴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 하단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추세 안에서 이렇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번갈아 가면서 추세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 추세 안에서 이렇게 2021년 6월에 파동의 고점을 찍고 하락 파동이 길게 이어졌었고, 하락 파동은 이렇게 이 정도 길게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다가 작년 말부터 이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옆으로 돌파를 하면서 최근까지 이 아래의 19,000원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 쪽으로 다시 돌아서기 위한 과정에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승 쪽으로 추세가 반전이 된다면 1차적으로 이 큰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이 정도 2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며,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추세적 상승으로 반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노션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사마페인트입니다. 사마페인트는 노르페인트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페인트 기업입니다. 사마페인트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매출이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지만, 국제유가가 그 이상으로 급등을 하면서 실적은 오히려 크게 악화가 되면서 결국 실적이 이렇게 적자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 다시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다시 크게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는 현재 큰 하락 추세 후에 바닥에서 이렇게 보시면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작년에 4,841억 원에서 올해 4,699억 원으로 3% 정도 줄어든 상황에, 매출 원가는 작년에 3,927억 원에서 올해 3,690억 원으로 6% 이상 감소가 되면서 매출 총이익은 작년에 913억 원에서 올해 1,009억 원으로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이익은 3분기까지 127억 원에서 올해에 167억 원으로 30% 이상 이미 성장을 하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이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는 매출이 소폭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WTI 국제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20년에 이렇게 마이너스 가격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국제유가가 그 뒤에 급등을 하면서 최고 130달러까지 찍었다가 다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하락에 따라 급락을 하면서 현재는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페인트업과 같이 석유가 주 원료로 사용되는 업에 있어서는 원재료 비용 측면에서 크게 감소를 하면서 이익이 크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차트를 보시면 상승할 때는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시점에서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런 식으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페인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올해 3분기까지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총 이렇게 더하면은 167억 원으로 4분기가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올해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1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서 시총이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1,800억 원 수준이므로 주가 수익 비율 퍼는 18배 수준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마펜트의 주가와 실적은 변동성이 강해서 주가 수익 비율 퍼로 비교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30배 이상의 퍼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듯 하며, 재무 구조 측면에서도 부채 비율은 95%로 적당한 수준이며 유보율도 2000%가 넘을 정도로 높으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사마페인트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반짝 급등을 하며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까지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옆으로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 반전을 위한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적 지표들 또한 충분히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5,5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앞으로 상승 추세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 사마펜트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보도록 할게요.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바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의 지주사로서 감기약 판피린과 어린이 해열제와 감기약, 챔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특히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최근 독감이 급격하게 퍼지며 유행화가 되면서 제약사들이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는 이렇게 매년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이익 또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던 와중에 작년에 매출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매출 원가 상승률이 매출 상승률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익 면에서 크게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일단 매출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7,537억 원에서 올해 8,296억 원으로 약 10% 성장을 한 상황에 영업비용은 작년에 7,190억 원에서 올해 7,687억 원으로 약 7% 상승을 하며 상대적으로 매출보다 원가가 덜 상승을 하면서 이익은 작년에 346억 원에서 올해 608억 원으로 약 75% 급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은 작년에 이렇게 112억 원에서 올해 654억 원으로 6배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와중에 주가는 최근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 수익 비율 퍼는 이렇게 보시면은 10배가 깨진 상태로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부채 비율은 76% 정도로 적은 상황에 유보율은 3000% 이상이며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 재무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2020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고, 이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지난 8월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는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변곡점에서 주가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MACD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상승으로 돌아섰고 CCI 지표의 경우에도 과매도 구간을 지나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앞으로 상승 쪽으로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아소시홀딩스의 주가 또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채널에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오늘 살펴본 종목들처럼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지수는 11월 한 달간 이렇게 반등 후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며 어떤 종목이 되었던 분할적으로 천천히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